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남자가 여탕에 들어가는데도 이거 어떻게 처벌 안 하는지, 동성애 차별 금지법이라는 이름 아래 허용되고 있는 이 동성애 이런 것에 대해서 맹렬하게 우리 젊은 김광수 대표님이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 김광수 대표님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 함초롬 대표님도 같이 나오셔서 남자가 여탕에 들어가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리고 작년 10월 바로 10월 혁명 우리 책을 함초롬 대표가 지금 하고 있는 19 출판사에서 책을 냈는데 많이 팔렸습니까? 10월 혁명 책은 광장에서밖에 못 팔았습니다. 왜냐면은 그거를 차명진 의원님이 선거 때 광약교에서 한번 흔드셨다가 평화나무 그 좌파들한테 고소를 당하셨어요. 그래가지고 서점에서 판매를 잠시 중단했다가 광장에서만 좀 팔았어요. 광장에서. 그래서 많이 못 팔았네요? 얼마쯤 팔았습니까? 재고가 700권 정도 남아 있습니다. 아직까지요? 네. 그러니까 10월 혁명 그 표지 한번 보여주시죠. 작년에 우리가 10월 3일, 10월 9일, 10월 25일, 26일 1박 2일 대집회와 철야 기도, 정하훈 목사님과 우리 김광수 전대협 대표,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했던 10월 혁명이라는 책이 저기 있습니다. 19 출판사에서 나온 작년 2019년 10월 혁명, 정말 감동적이었고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인파가 모여서 지속적으로 10월 단 하루도 빠짐없이 계속적으로 청와대 앞에서 그리고 광화문 광장에서 감동적인 300만 대집회가 계속되었던 10월 혁명입니다. 지금 10월이 오고 있지만 10월에 오히려 많은 코로나로 계엄령 상태까지 와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함초롬 대표는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10월 혁명이란 책을 쓰게 된 계기가 제 사무실이 청와대 가는 길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김문수 지사님과 인연이 되어서 책을 집기로 했는데, 거기 이승만 광장에서 매번 무대에 올랐던 이제 김광수 군 같은 경우는 아마 올해가 좀 더 아쉽게 느껴질 것 같아요. 저도 아쉬운 마음이 크지만 이쪽은 좀 더 뭐 똑같죠 뭐. 남다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광수 대표는 어떻습니까? 요즘에는 주로 뭘 하고 계십니까? 저는 이제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적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을 느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대표적으로 성주류화라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성주류화요? 성주류화라고. 성주류화는 그러니까 원래 기본적으로 성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섹스. 그런데 이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젠더라고. 그냥 사회적 성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남, 여 두 가지 성 이외에 뭐 31개의 성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 좀 소개해 주세요. 저는 처음 들었는데. 네, 그래서 저도 좀 공부 좀 합시다. 네, 그래서 네, 맞습니다. 이게 뭐냐면 뭐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것도 마르크스가 시작하는 겁니다. 마르크스 책 읽어봐도 그런 건 없는데. 제가 이제 남녀 외에는 뭐 마르크스 책 마르크스가 이제 유언처럼 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했냐면 하늘의 하나님과 이 땅의 교회 사이를 끊으려면 이 땅에 실존하고 있는 그런 가족 관계를 끊어야 된다. 그래서 가족 해체를 주장합니다. 엥겔스의 책 중에 뭐 그런 게 나옵니다. 가족, 국가, 사유재산의 기원 이런 굉장히 두꺼운 책 제가 다 읽어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재밌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31개의 성 이건 없어요. 근데 그거를 발전시킨 거죠, 후대가. 근데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를 끊게 만들고 그리고 프리섹스를 조장하고 그리고 부모에 대한 권위도 해치는 이런 모든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 가장 대표적으로 성별 정체성을 모호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로만 자기 성 정체성을 느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남자지만 내가 여자로 태어났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남자인데? 예. 우리 김광수 회장이 남자인데
갑자기 그렇죠. 여탕에 막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 게 지금 대한민국의 지금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거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어요. 네. 남자는 여자를 좋아하고 여자는 남자를 좋아하는 것이 너무 자명한 이 외에는 없는 것인데 네.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내서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를 좋아한다라든지 소아성애자. 네, 소아성애자. 그러니까 조두순 같은 사람이 범죄시 되는 그게 나타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거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겠다라든지 게이죠. 예, 그거 안 되는데. 그리고 여자가 여자를 좋아한다라든지 또 동시에 남자 2명, 여자 3명이 서로 좋아한다라든지 이런 걸 폴리아모리. 그거는 쓰리썸 아니에요. 네, 뭐 그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게 성적 지향인 겁니다. 그래서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이라는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이걸 단순히 개인의 영역, 사인의 영역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법제화시키고 이것이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을 범죄시 여기는 게 이번에 장혜영 의원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래서 제가 장혜영 의원이 직접 설명한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요. PPT 보여주시겠어요? 한번 보여주시죠. 네. 그리고 이따가 31개 선거 소개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금시초문인데 31가지가 어디 있나요? 자, 보시면요. 네. 23가지의 차별금지 사유를 가지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다음 거요. 이미 여기 나와 있는 23가지가 저 사람이 누구라고요? 장혜영 의원입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 장혜영 정의당 국회의원. 네, 이번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의원이에요. 근데 이제 뭐 지역구 의원은 아니고 일부러 정의당에서도 지역구 의원이 이런 걸 발의하게 되면 엄청나게 항의 정화가 오기 때문에 네. 비례대표를 선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정의당이네? 예, 맞습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대표 발의한 사람인데요. 보시면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 국가 등 해가지고 사회적 신분까지 이미 대한민국 헌법상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명확하게 명시하고 있는 것들을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장애인에 대해서 차별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는 당연히 반대하지 않습니까? 지선 반대하시죠? 물론. 네, 그리고 출신 지역에 따라서 차별하십니까? 안 하죠. 그렇죠? 그리고 뭐 신체 조건이라든지 인종 이런 거에 있어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미 차별하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고 그것이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른쪽 위에 상단을 보시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가 적혀 있죠. 네.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이 법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성별 정체성에 의해서 성적 지향에 의해서 차별을 하지 말아달라라고 말하면은 그것이 국민에 의해서 국회의원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이미 우리가 너무 자명하게 차별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을 다 포함시켜서 넣어버리는 거예요. 맞습니다. 네, 끼워 넣는 거죠. 그런 일들이고요. 그 다음에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시겠어요? 4가지. 네, 좀 축소해서 4가지 다 보이게 해주세요. 사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23가지의 차별금지 사유를 4가지 영역에서 적용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 고용, 그리고 재화용역, 그리고 교육, 행정서비스예요. 근데 이 4가지가 사실상 전부예요. 네, 고용이라고 했을 때는 뭐가 있냐면요, 지사님. 예를 들어서 게이 목사 보셨습니까? 게이 목사. 목사? 그건 처음 듣는데. 그렇죠. 근데 게이가 목사가 될 수 없죠. 그렇죠. 근데 게이라는 건 뭐냐면 성적 지향이에요. 성적 지향을 가지고 고용, 목사로 채용하는 거예요. 거기서 차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게이인 게 목사가 되기에 적절하지 않은 이유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해서 이것은 불법이 되는 겁니다. 게이 목사는 안 된다 이렇게 못하네. 그렇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전도사가 이제 채용을 넣었어요. 나 이 교회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나 게이다. 근데 나 게이다. 넣었는데 게이인 이유로 이 사람을 고용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우리가 인종, 피부색에 따라서 고용 안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게이인 이유로 교회에서 이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상식을 파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 재화 용역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거래하는 거예요. 거래에 있어서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거래가 무엇이냐? 남자가 여탕에 들어가는 거를
거래인 거예요. 재화, 용역, 서비스를 이용하는 거죠. 남자가 여탕에 들어가는 건 뭐냐? 자기 성별 정체성이에요. 내가 남자인데 난 여자라고 생각해. 자기 생각에. 네, 나는 여자라고 생각해. 그런데 내가 목욕탕 여탕에 들어가야 되는데 너네가 왜 못 들어가게 하는 거야? 생긴 물건은 남자인데. 맞습니다. 나는 여자다. 네. 생각한다. 네, 염색체가 XY인데 나는 여탕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말할 때 이 법에 의해서 재화, 용역, 서비스, 거래니까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함처럼 되면 이렇게 되면 여탕에 있는 사람들이 기절하지 않겠습니까? 요즘에는 이제 제가 목욕탕을 가도 여탕에 5살 넘은 남자아이를 보기가 힘들어요. 맞습니다. 5살? 네, 5살만 돼도 예전에는 뭐 10살 애들까지 초등학생들까지 여탕에 막 데리고 오셨잖아요, 어머니들이. 요즘에 자, 그런 이거 거 이거 소리까지 나옵니까 혹시? 저겁니까? 네, 이게 처음부터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얼마 전에 이제 이거 시청하시는 분들 잘 보시면 좋겠는데요. 어디 서울입니까? 그리고 많이 알려주세요. 이게 제가 저게 서울이시? 서울이고요. 제가 직접 갔다 왔습니다. 방문까지 했습니다. 취재까지. 어딘데 네. 어디쯤에 있습니까? 지금? 제가 이거 위치를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서초구에 있는 서초구에 지금 땡땡 온천이고요. 지금은 리모델링 중이에요. 10분가량 몸을 담궜습니다. 처음부터 서울 봐주세요. 강남의 한 목욕탕에서 여탕에 남성이 들어가서 한바탕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한 여성이 경찰에 신고했는데 경찰의 답은 더 황당했습니다. 강신우 기자입니다. 경찰이 되게 서울 강남의 한 대중 목욕탕입니다. 여장을 한 남성이 유유히 여탕에 들어갑니다. 온탕에 20분가량 몸을 담궜습니다. 이후 탕에서 일어나자 주변 여성들이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그분이 이제 탕 안에서 머리만 내놓고 제 쪽을 보고 계시더라고요. 중요부위를 바가지로 가리고 있어서 다들 모르다가 여성들이 나가라고 소리를 치자 남성은 여탕 밖을 나가 이 사우나를 빠져나갔습니다. 목욕탕 측은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한 피해 여성이 경찰에 알렸습니다. 이런 경우 성폭력 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고를 받고 현장에 온 경찰은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치마를 입고 이제 뭐 가발을 쓰고 계셔서 뭐 남자라고 하면 남자겠죠. 그분이 남성인지는 이제 확인은 할 수 없었고요. 피해 여성에 따르면 경찰은 사건 접수도 할 수 없다며 업주에게 주의만 주고 자리를 떴습니다. 입장 받을 때 조금 더 예리하게 확인을 해달라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선생님이 신고를 할게요. 신고가 된 이상 경찰은 현장에서 가해자를 특정하고 범죄 사실 여부를 조사할 의무가 있는데 직무를 태만히 한 것이 아닌가. 취재가 들어가자 경찰은 절차에 따라 사건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JTBC 강신우입니다. 제가 지금 이거 보시면 제가 또 사진 하나 보냈거든요, PD님. 그거 제가 이제 현장을 갔다 왔어요. 근데 그 현장이 저 목욕탕에 있던 곳이 지금은 이제 재건축을 하고 있어가지고 잘 알아볼 수 없는데 제가 주목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장영 의원이 발의한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따르면 저 남자는 무죄입니다. 처벌받을 수 없는. 네. 오히려 저 남자를 질책하는 사람들이 유죄가 됩니다. 저 법이 아직 통과 안 됐잖아요. 통과 안 됐는데 지금 소위원회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게 통과돼서 법으로 효력을 가지면은 처벌을 못하는 것이 바로 차별금지법. 맞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교회들 그리고 여성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고 여자를 지키기 위한 남자들도 같이 목소리를 내서 지금 싸우고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이제 주목해서 할 활동은 뭐냐면 저 주변에 가서 피켓 들고 서 있을 거예요. 그 남자를 본 제보자를 제발 찾아달라. 그리고 그 남자를 같이 고소합시다. 그리고 그 남자가 저게 한 번이겠습니까? 저게 처음이겠습니까? 저 유사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장애 의원한테 가가지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남자가 여탕에 들어가는 거 괜찮냐? 라는 질문을 하고 어떤 답변을 할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들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예. 저분이 이제 성적 지향 때문에 여장을 하고 간 거라고 생각은 안 되고 그냥 여자들 벗은 몸을 보기 위해서 여탕에 간 것 같아요. 그렇게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저도 생각해요. 그런데 그 마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법이라는 게 사실 명확하고 어떤 행동에 따라서 처벌을 가능해야 되고 무죄가 가능해야 되는데 유죄의 그 가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판단합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저는 이 법의 가장 큰 문제라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러면은 저기에는 아까 그 사건의 경우에는 CCTV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요. 경찰이 지금도 저 남자를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갔는데. 데리고 갔다고요? 예, 아까 영상 보시면 나오는데요. 경찰이 그 남자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나는 내가 여자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이게 뭐 성추행이라든지 이런 법에 위반된 게 아니다라고 말했을 때 경찰이 고민을 한 거예요. 할 말이 없게 만들어버린 예. 거. 아니 남자인데 자기 몸이 남자인데 맞습니다. 여자 옷을 입고 여자 옷이 아니라 그냥 빨개 벗고 들어간 거예요. 아니 그 옷은 이제 예. 여자 옷을 입고 다니고 예. 그러고 몸은 남자인데 여탕에 들어가서 나 여자라고 생각한다. 예. 바가지로 중요 부위만 가렸잖아요. 그런 일들이 있고 이 법이 통과됐을 때 이 남자를 처벌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하고요. 이 남자를 비판하는 사람이 오히려 처벌을 받는다는 거죠. 차별한다고. 맞습니다. 왜냐하면 성별 정체성에 우리가 차별을 가한다는 거예요. 그럼 저 말이 그러니까 며느리를 봤는데 남자더라. 네. 내가 아들을 며느리를 봤는데 여자 며느리가 아니고 남자 며느리를 데리고 오더라. 예. 그것보다 더 심각해요. 왜냐면은 며느리가 남자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거절할 수 있어요, 부모가. 그건 법에 처벌받지 않아요. 하지만 여탕에 있는 여자가 들어온 여장 남자를 보고 싫어한다라든지 혹은 그 목욕탕 주인이 여장 남자를 거절한다라든지 이런 게 처벌 대상인 것이 더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목욕탕 주인을 처벌한다고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왜 남자인데 여자 옷 입고 다니냐? 네, 아까 이게 처벌. 맞습니다. 아까 4가지 영역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목욕탕도 맘 놓고 예, 맞습니다. 저 법은 절대 안 되겠네요. 그 슬라이드에서 그 23가지, 4가지 다 나와 있는 걸로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외국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나라 이야기.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23가지 차별금지 사유를 정했어요. 그런데 이 중에서 대부분은 이미 우리가 차별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모두가 인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에 있어서는 우리는 이것을 그동안 대한민국은 어떻게 다루었냐면 비법의 영역으로 다루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법이 미치지 않는 영향이에요. 그러니까 개인끼리 서로 동성간 성행위를 하든 말든 이걸 처벌도 안 했고 그렇다고 옹호하지도 않았다는 게 대한민국의 현재 법 체계예요. 그런데 개인끼리 결혼을 한다거나 개인끼리 뭐 결혼을 하는데 그것도 뭐 이제 뭐 LH에서 뭐 신혼부부 대출을 받는다든지 이런 거는 허락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거를 공공 영역, 재화 용역 이런 영역까지 다 하게 해주라는 강제를 지금 우리 국민 5천만 국민에게 씌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문제인 거고요. 교육 보시면요. 교육에서 성별 정체성과 성적 지향이 차별받지 않으려면 이들의 입장에서 차별받지 않으려면요. 동성간 성행위 하는 법도 아이들에게 교과서에서 당연히 가르쳐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교육하고 있는 뭐 피임이라든지 이런 것도 사실은 문제가 많은데 그것뿐만 아니라 동성간 성행위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도 가르치는 게 이성간 성행위, 임신의 과정 이런 거랑 똑같은 비중으로 다뤄줘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차별이기 때문에. 이게 말이 안 되는 그 다음에 마지막 행정 서비스입니다. 행정 서비스라는 거는 국가기관 전체가 하는 서비스를 말하잖아요. 그 행정 서비스에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김조광수는 드디어 남자 애인과 결혼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된다는 거죠. 근데 이혼했어요, 둘이. 그렇구나. 네. 네. 김조광수라는 게이 영화 감독이 있는데 정의당에서 그분을 이제 그 자문위원인가로 이렇게 불렀었어요. 네. 근데 그분이 차별금지법 발행에 아마 가담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렇구나. 남자랑 남자가 결혼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한 10년 전부터 주장을 하시다가 남자랑 결혼을 했는데 이혼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런 문제가 지금 이제 지사님도 오늘 또 같이 배우고 있는데 이게 되게 단기간의 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황현님 감사합니다. 예, 이 부분이요. 제가 알기로 2009년부터 지금 이 법을 제외하고라도 7번 이상 발의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고요. 7번 이상 지금 2020년 6월 29일 장혜영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까지 8번 대한민국 국회에 발의됐던 거예요. 근데 지금 대한민국 교회와 국민들이 이것을 막아왔는데요. 지금 180석 이상의 법 여건의 그 의석수를 가진 정당이 이 법을 지금 통과시키는 상황이 되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왜 교회가 이렇게 특별히 반대하고 다른 데서는 왜 안 하느냐? 여성 단체는 왜 안 하냐? 여성 단체도 사실 많이 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어요. 언론에서 많이 다뤄주지 않고 있고 제가 주목해서 보고 있는 단체들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가지만 소개하자면 네. 진평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진짜 평등을 원하는 단체라고 해가지고 진평연. 가짜 평등을 반대하고 진짜 평등을 원한다라고 진짜 진평연. 평등이 뭐예요? 진짜 평등은 이제 뭐 다른 건 다르다고 인정하고 같은 건 같게 봐주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상식 안에 있는 그런 게 진짜 평등인 거고요. 저들이 말하는 가짜 평등을 반대한다는 거고. 진정한 예, 맞습니다. 평등을 바라는 예. 나쁜 차별. 예, 맞습니다. 반대하는 네. 정권. 그게 이제 우리 김광수 회장 이야기하시는 법이 저게 나쁜 차별 금지법이네.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뭐 바른인권 여성연합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바른인권 여성연합이라는 바른인권 여성연합. 예, 네. 그런 단체도 있고요. 네. 그래서 지금은 제일 문제가 되는 점이 이게 남녀 구분 자체를 할 수 없는데 맞습니다. 이화여자대학에 김광수 우리 회장이 이화여자대학에 나 입학을 하면서 예, 맞습니다. 나는 여자다. 예. 그래도 남자 옷 입고도 나 여자다. 내 생각은 예. 여자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뿐만이 아니라요. 그러면 어떻게 이화여대에서 입학 안 시키면 이게 처벌. 그렇죠. 왜냐하면 교육과 재화 용역에 있어서 차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위법이 되는 거죠. 되게 혼란스러운 혼란스러운 세상이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뭐 막 완전히 도저히 이게 흔들리는 그러니까 거죠. 지금 이제 제가 이제 지사님이 지금 반응이 너무나 당연한 반응인데요. 지금 제가 이제 감히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지사님처럼 이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설마 하는 마음에 지금 이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너무나 자명한 원리를 가지고 너무나 이것을 방어해야 돼?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이 정도까지 우리가 다시 한번 뭐 설명을 해야 돼? 라는 상황에서 지금 이렇게까지 온 거고요.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요. 아기가 태어나잖아요. 네. 성별을 나중에 아기가 성인이 돼서 적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딱 보면 알지 그냥. 딱 보면 아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안 합니다. 이건 부모가 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기가 나중에 성인이 돼서 정한다는 겁니다. 부모도 못 정하고 의사도 못 정하고. 맞습니다. 그럼 누가 정해? 나중에 누가 정해? 그게 자기가 정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 성을 정한다고. 예, 맞습니다. 근데 그 정하는 성도요. 31가지가 있어요. 최소한 31가지예요. 이게 뭐냐면 저기 나온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좀 보면서 이야기. 기본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있잖아요. 바이너리 젠더. 예, 저거는 뭐 너무 더러워가지고 다 설명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저거는 뭐예요? 바이너리 젠더는 그거는 이제 남성과 여성입니다. 분리한다 이런 거고요. 둘 다 따로. 예. 근데 막 트랜스젠더도 있고, 그리고 뭐 성이 없다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아침에는 남자였다가 점심에는 여자였다가 다시 저녁엔 남자가 되는 이런 사람도 있고요. 예, 또. 그리고 뭐 성관계는 여자랑 하지만 사랑은 남자랑 한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말들이 많은 겁니다. 뭐 말장난입니까? 실제 저런 말장난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인 거예요. 실제 저런 인간들이 있다. 맞습니다. 그리고 저런 사람들을 우리가 법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법안이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거죠. 아니 개를 키우더라도 개가 이게 암犬지 수犬지 다 지금 알고 키워야지. 근데 이제 재밌는 게요. 근데 사람을 남녀를 애를 낳았는데 남자인지 여자인지를 지금 애가 다 커서 자기 결정하기 전에는 못 정한다. 이게 말이 돼? 여기 시청자분들과 지사님께서 지금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를 해주고 계세요. 하지만 저들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 것들을 가지고 오랜 세월 준비해서 지금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이 법이 통과되면은 이제 우리도 뉴욕처럼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자기의 성을 뭘로 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성을 적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저렇게 돼버리면은 출생신고도 안 받아줘야 되는데 출생신고도 받아주네? 그것도 이제 뭐 받아주지만 성별을 적는 란에 얘가 남자다 여자다가 적는 것이 부모가 정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러면 주민등록번호도 남자는 1이고 여자는 2잖아요. 예. 1, 2 이것도 없고 뭐 이게 3을 할 수도 없고 뭐. 예,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것도 아직 구체적으로 되진 않았지만 이제 영국이나 뭐 캐나다 그리고 미국의 사례를 보면요. 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 엄청나게 많은 여성들이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화장실만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화장실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이 있고요. 그리고 정말 시설이 열악한 곳 같은 경우에는 공용 화장실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성범죄가 일어나는 비율을 보잖아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에 비해서 공용 화장실에서 성범죄가 일어나는 확률이 극도로 높아요. 당연하지.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 남자와 여자가 쓰는 화장실이 아니라 성적으로 막 혼란한 사람들이 쓰는 화장실이 생긴다면 그로 인해서 여성들이 더 피해를 보고 그 여성은 나의 사랑하는 아내가 될 수도 있고 내 사랑하는 동생이 될 수도 있고 엄마가 될 수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막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이제 청년들이 같이 모여서 활동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좀 성적으로 저렇게 뭐 남자 여자를 구분을 못할 정도 같으면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 뭐 이런 거 구분 자체를 붙이는 거, 딱지를 붙여놓는 것도 예, 그것도 문제가 있겠네요. 그것도 차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근데 이제 여기 이들이 주장하는 보통 논조는 뭐냐면요, 남자 화장실 여자 화장실뿐만 아니라 여러 아까 말했던 31가지의 성별에 쓸 수 있는 화장실을 만들라는 거예요. 다 만들어라. 네. 그러면은 휴게소를 생각해봐요. 휴게소가 무슨 화장실이 되는 거예요. 전체가 다 그 공간이. 이게 얼마나 사회적으로 낭비인가. 그러니까 얼마나 대한민국이 위태로운 상황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보이시는 저런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지어낸 성별들이요, 실제예요.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 대한민국의 성적인 타락은 말도 할 수 없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기 위에 제일 위에 남성 있고 여성 있고 인터섹스라는 거는 양쪽 다 있다. 맞습니다. 예. 서로. 예.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된다. 예, 예. 저런 게 가능한가? 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불가능한 것들을 저들이 말도 안 되는 말로 하고 있는 것인데. 말장난 같은 맞습니다. 거. 근데 쟤네들한테는 되게 신념이에요. 신념이 아니라 저런 사람은 병원에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정상이 아닌데. 우리가 그런데 되게 재밌는 게요. 이제 진짜 제가 글로벌 성혁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제가 같이 읽은 책들 목록 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희 청년들이 같이 읽고 있는 책인데요. 서구 사회에서 그 동성애라는 부분과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의 모호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 연구를 해왔는가.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마르크스 엥겔스 때부터 그들이 이 사회의 가정을 해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해왔는가를 알 수 있는데요. 제가 가장 주목해서 보고 있는 책은 저기 가운데 있는 글로벌 성혁명이라는 책이에요. 저게 제일 유명해요. 저 책을 보시면은 저도 한번 봐야 되겠다. 사상적으로 어떻게 저들이 이 성혁명을 해왔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보면은 킨제이라는 사람이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킨제이라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아실 거예요. 플레이보이라는 잡지사가 있습니다. 그쵸? 플레이보이 잡지사에서 킨제이한테 엄청난 후원을 주고 엄청나게 많은 자본을 통해서 자기들이 유리한 성적인 타락의 세상을 만드는 데에 연구 결과를 만들려고 자료비를 줍니다. 연구비를 줍니다. 그렇게 만들어낸 것이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고요.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저들이 계속해서 해왔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궁극적인 목적이 가정의 해체로.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지사님과 함께, 문재인 정권을 규탄하면서 저희가 목소리도 내고 모이고 같이 기도도 하고 행진도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제가,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3적을 정했어요. 첫 번째, 공산주의. 두 번째, 좀 위험할 수도 있지만 저는 명확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이슬람. 그리고 세 번째, 성주류화 운동이에요. 성주류화 그러니까 운동. 저게 남자가 여탕에 들어가는 게 성주류화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성주류화라는 게 명칭을 이해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들이 만들어낸 하나의 용어인 겁니다.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라는 용어처럼 성주류화라는 거, 젠더 메인스트리밍이라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성별은 영어로 섹스거든요. 네. 근데 쟤네들이 새로운 성을 만들어낸 게 젠더예요. 그래서 젠더라는 것을 메인스트리밍에 놓겠다라고 해서 젠더 메인스트리밍인데요. 그래서 성주류화예요, 한국말로는. 이게 지사님께서 요즘에 아무 드라마나 한번 보세요. 그리고 아무 영화나 한번 보세요. 그러면 무조건 LGBTQ, 그러니까 레즈비언, 게이, 트랜스젠더,
또 뭐 바이섹슈얼, 그 다음에 퀴어 이렇게 혼란한 성적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드라마나 아무런 그 영화 봐보세요. 특히 청년들이 가장 많이 보고 있는 그 영화 보는 채널이 넷플릭스라는 채널이거든요. 넷플릭스에 나와 있는 미국 드라마는 무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넷플릭스에 뭐가 나와 있다고? 그러니까 넷플릭스에 그냥 아무거나 하나 틀어보세요. 그러면은 무조건 거기에 게이에 대한 거라든지 트랜스젠더에 대한 거라든지 뭐 레즈비언, 바이섹슈얼, 그 퀴어 이런 모든 것들이 다 품어져 나와요. 그 영화만 하더라도 예. 저거는 동성애인가? 뭐 네, 저거는 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직접 몰라서 예. 아 저게 넷플릭스 영화라네요. 네. 그러니까 친구끼리 우정을 나누는 게 아니고 맞습니다. 관계는 예. 네. 맞습니다. 그 박찬욱 감독의 아가씨랑 예, 맞습니다. 예. 외국 할리우드의 캐롤이나 데니시걸 뭐 이런 영화들이 예. 진짜 20대, 30대들, 10대들이 굉장히 많이 보는 네. 영화인데 그 영화들의 특징이 음악이 굉장히 아름답다는 맞습니다. 거예요. 그러니까 예. 아름다운 것처럼 애써 미화를 하고 네. 포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박원순 죽은 박원순 시장이 LGBTQ 그 퀴어 축제를 서울시청 광장에서 엄청나게 성대하게 지난 수십 년간 해왔습니다. 지난 수년간. 예. 계속 예산을 줘가면서 예. 하더만. 그래서 그 가정, 아이와 엄마가 아빠가 같이 손잡고 뛰어놀던 그 서울시청에 그 더러운 입은 것보다 안 입은 비율이 더 많은 남자 여자들이 모여가지고 막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가 고만 성추행범으로 맞습니다. 자살을 해서 죽었어요. 예. 나는 이게 참 이게 잘 그 비극을 보여주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안 하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가정이 안 하겠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자녀에게 나의 아내에게 나의 뭐 친구들에게 박원순식 사랑을 강요하는 거예요, 지금. 이 법이 차별금지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름이 정말 짜증나는 게 이름이 차별금지예요. 차별 누가 하자고 해요. 그런데 차별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을 자기들 마음대로 차별금지라고 해버리면서 자기들이 그 이름을 용어 혼란 전술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차별금지법이 아니라 구별금지법이에요. 맞습니다. 구별 자체를 못하게. 예. 예. 그러니까 막 뒤죽박죽 섞어서. 예. 그러니까 근데 아까 LGBTQ, 예. 퀴어는 무슨 뜻이에요? 퀴어는 뭐 변태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막 이상한 변태. 예. 변태를 옹호한다. 예. 퀴어 문화, 퀴어 영화 예, 맞습니다. 이런 게 메인스트림처럼 자리 잡아가고 있어요. 변태를 주류화시키다. 예, 아무래도 이제 함철원 대표님은 뭐 그 출판계에서 일을 하시고 문학계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특히 뭐 한예종 출신이다 보니까 그런 게 얼마나 많이 침투되어 있는지를 잘 아실 거 아니에요. 예술하는 분 중에 그런 분이 많이 있어요? 저희 학교에는 이제 게이도 많았고 레즈비언도 많았고.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정의당에 소속된 영화 감독들이 지향하는 것들이 이런 그 성적 구분이 없는 영화 세계. 네. 정광현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학교에서 그러면 레즈비언이나 이렇게 게이를 실제 누가 레즈비언이 누가 게이인지 안 해? 왜냐하면 그들이 자기의 그러한 변태적인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당당하게. 예, 당당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기들이 그렇게 말하는 것을 안 입고 온 시각으로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내가 여자임에도 불구하고 여자랑 결혼하고 싶다, 그거를 국가가 막는다, 그럼 그거를 국가가 행하는 폭력이라고 자기 마음대로 규정하는 거죠. 보면 게이들 특징은 굉장히 깔끔하고 이제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막 뭐 전체 다 뭐 하얀 옷만 입는다든지 예. 그런 다 분홍색만 입는다든지. 네, 그리고 레즈비언들은 이제 여자 한 명이 짧은 머리, 뭐 다른 여자 한 명 긴 머리, 그 손잡고 다닌다든지 막 그런 사람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면 이 레즈비언 같은 경우보다도 이제 게이가 성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는 게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제가 예전에 이들의 이러한 시도가 한두 번이 아닌데, 기본적으로는 우리나라 헌법에는 국가가
남녀에 기반한 가정을 보호하고 그것을 권장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법에 명시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남녀 1대1의 관계에서의 결혼만 국가는 허락하고 보호하고 장려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헌법을 바로 바꿀 수 있는 힘도 없고 바로 바꿀 때에는 그 구조를 바꿀 때에 욕을 먹으니까 이 법을 만들어서 헌법 개정을 하려고 하는 역순의 형태로 지금 일을 진행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을 가지고 차별하지 말자 이래놓고 맞습니다. 차별이라는 것이 왜 여자 며느리라고 남자 며느리라고 차별하냐. 남자가 여탕에 들어가는 사람을 수사하는 경찰관은 차별 경찰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맞습니다. 공무원들도 나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주민등록을 1로 안 하고 뭐 나 2로 한다. 여자가 2로 안 하고 1로 한다. 맞습니다. 나는 뭐 여탕을 여자 옷을 입고 나는 남탕에도 들어가겠다. 맞습니다. 그거 괜찮은 거죠. 그렇게 해도 괜찮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이 바로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이요. 정의당에서 대표 발의한 것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에서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어떤 법 이름으로 준비하고 있냐?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준비하고 있고요. 그리고 국가인권위에서도 법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름은 같은 평등법입니다. 이게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똑같은 내용의 법안이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발의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하는 경향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 함초롬 대표 같은 것도 경험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법이 통과되면은 여성들이 더 피해자가 안 되겠습니까? 남자보다?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아까 말했던 공중 화장실 같은 데서 무슨 예를 들면 성범죄 피해를 당하더라도 피해자가 이제 피해 사실을 주장하는 게 오히려 차별금지법에 위배되는 경우가 생기니까 뭐 힘이 약한 여자들이 더 피해자가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남자가 여탕에 들어가면은 여성들은 놀라는데 어떤 여성이 남탕에 들어왔다. 그러면 남자들은 뭐 별로 안 놀라요. 오히려 별로 안 놀란다고요? 아니 구경거리 생겼다. 이렇게 남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여성들이 훨씬 피해자죠. 맞습니다. 남자가 여탕에 들어갈 때 여성은 거기 있는 여성들이 전부 놀라가지고 그냥 막 소리 지르고 이러지 않겠어요. 근데 여성이 남탕에 막 들어왔다. 이거는 덜 놀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성이 더 큰 피해를 입는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방에도 큰 문제가 생깁니다. 남자인데 지금 사실 저는 용어가 정말 마음에 안 드는데 양심적 병역 거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군대 가는 사람을 무슨 비양심적인 사람으로 보는 것도 아니고 일단 그 표현 자체가 거부감이 드는 것도 사실인데 그걸 차치하고 난 남자지만 성별은 남자, 염색체가 XY인데 나 여자라서 군대 안 갈래 라고 말했을 때도 국가가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방에도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참 이상한. 남자인데 나 여자다. 주장을 하면 군에 못 데려간다. 강제로 데려갈 수 없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성적 지향인 거니까. 야, 이거 참 보통 문제가. 그러니까 사회가 막 뒤죽박죽인데. 그러니까 이 법 하나가요. 이 법 하나가 대한민국의 모든 기존 질서를 파괴할 수 있는 법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엄청나게 많은 교회들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제가 이거 아까도 대한민국의 3개의 적을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2개만 말씀드리자면 오늘은 특별히 하나는 공산주의, 하나는 성주류화예요. 근데 공산주의라고 하는 이념을 가지고 국민들이 반대하는 국민도 있지만 이 공산주의라는 개념이 과연 절대 악인 것인가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는 사람도 있었어요. 공산주의라는 이념 자체는 틀린 것이 아닌데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잘못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게 성공하지 못했다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도 그리고 일반 국민들도 지식인들도 공산주의 이론 자체에 대해서 비판하기보다는 그것을 실행한 사람들을 비판하는 형태로 태도를 취했는데요. 이 성주류화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의 개념 자체가 틀렸다라고 너무나 명확하게 온 국민과 목사님들이 생각을 하게 되셨어요. 그래서 정말 큰 대형교회 그 목사님들도 이걸 다 일어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언론 방송인들도 이 법에 대해서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느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언론계는 뭐 PC가 많이 장악하기도 했고 그리고
서구 사회가 이미 많이 이 법이 통과되어 있다라는 것을 통해서 미국도 맞습니다. 미국도 통과되어 있다. 이 법이 선진화된 법이라고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 법에 의해서 얼마나 많은 영국과 캐나다와 미국에서 피해 사례가 속출했는지를 우리가 연구 자료가 또 많이 있거든요. 그것들에 관련해가지고 제가 공부하고 있는 자료들이 다 나와 있는 거고, 저희가 그래가지고 월요일마다 청년들 한 20-30명이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사까지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그 청년들 여기 나와서 좀 홍보를 좀 많이 하시고, 나는 지금 처음 듣는 이야기가 너무 많네. 제가 그래서 차별금지법 반대 청년연대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줄임말로 차반청이거든요.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 차반청 검색하시면 저희가 나옵니다. 차반청? 네, 맞습니다. 차반청, 차별금지법 반대 청년연대이거든요. 저겁니까? 네, 저희가 이제 발대식을 했어요. 많이 모였네. 네, 발대식을 하고 나서 그 다음 기사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저희가 할 활동은 뭐냐면요. 위에 보여주시겠어요? 잠시만 올려주세요. 이제 전국에 네트워킹을 해보려고 해요. 왜냐면 이 차별금지법만큼 청년들이 뭉치고 어른들이 함께 우리가 힘 모아서 지켜내겠다고 동기부여가 되는 악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우리가 이제 네트워킹 하겠다. 그리고 기존에 있었던 내용들 교육하고 홍보하는 거, 시위 집회하고 여론과 언론에 맞서서 싸우고 홍보하고 학술과 법률 지원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링크도 보여주시겠어요? 저희가 월요일마다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어요. 사진도 있나요? 여기 밑에? 월요일마다 20-30명이 모여가지고 아까 읽었던 책들 있죠? 그런 책들을 같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크리스천 투데이에서 인터뷰를 했어요. 제가 거기서 표현한 거는 이건 국민 거세법이다.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린다.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이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많은 정리가 되어 있거든요. 이거를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차별금지법하고 스티커 만든 기사 보여주시겠어요? 네, 저희가 스티커를 만들었어요. 저 지사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차별금지법 색깔 노란색이고 평등법 색깔 저렇잖아요. 저게 색깔. 뭐가 뜻입니까? 모르겠는데. 차별금지법 저 색깔은 정의당 색깔이에요. 저게요? 예. 노란색이요. 예, 평등법 저거는 민주당의 그라데이션까지 담았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쟤네가 만든 법이 근데 내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예. 차별금지법, 평등법 저렇게 해도 길 가는 사람들이 그냥 저렇게 설명을 맞습니다. 안 들으면 예. 차별금지법을 왜 반대하지? 예. 평등법을 왜 반대하지? 예, 맞습니다. 이렇게 오해를 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문제는 아까 여자가 남탕에 들어가는 예. 것 처벌을 못하는 거다. 예. 그 다음에 애가 태어나도 남녀 구분을 뭐 20년, 10년 못 정한다. 예. 뭐 이렇게 쉽게 예.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자 며느리 예. 나는 반대다. 예. 여자 사위 나는 반대다. 예. 그렇게 해야 되는데요. 얘네가 용어 혼란 전술을 만들어서 되게 힘들게 하고 있고, 저희가 그래서 경기도와 서울의 주요 큰 교회들을 다 다니면서 저것들 스티커를 나눠줬어요. 네. 그리고 지금은 전국에 한 3,000장을 뿌렸어요. 와.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니시다가 저 스티커가 있는 곳을 보면은 반갑게 들어가셔가지고 우리 동지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저희가 저기 아래 번호 보이시죠? 저 네. 번호로 저희가 사무국 번호거든요. 네. 저 번호로 연락하시면 저희가 스티커도 드리고요. 그냥 책자도 드립니다. 그냥 무료로 드립니다. 왜냐면 제발 이 법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 청년들 돈 없지만 그것보다도 제가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는 게 이렇게 나와서 이야기하시는 것 예. 또는 이런 영상으로 예. 유튜브 같은 데다가 예. 아주 짧으면서 예. 남자가 여탕에 뭐 이렇게 예. 또는 남자 며느리 뭐 이런 거 몇 가지 너무나 기절초풍할 예. 일들 저희가 만들면 여기 김문수 TV로 올려주실 수 있어요. 물론이죠. 예. 그리고 언제든지 내가 볼 때는 사례별로 여기 오시면은 우리가 출연 다 이렇게 예. 허용을 하고 예. 우리가 홍보를 예. 앞장설 테니까 감사합니다. 많이 해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뭐 CGN TV랑 인터뷰도 했습니다. 저거는 뭐라고요? 존 스토트. 저기도 공부하는 중이네요. 예. 근데 저렇게 공부를 열심히 쭉 하시는 거는 전문성을 가지고 하는 거를 추구하기 때문에 저희가 스터디를 하면서
이제 동성애뿐만 아니라 또 이슬람이라든지 그런 저희 기독교를 위협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공부를 하면서 저희 의견이나 생각을 나누고 있거든요. 또 같이 모여서 기도도 하거든요. 차별금지법 반대 청년연대 일명 차반청. 이들은 청년들도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반대하고 있다는 목소리를 내기 위해 여기 멈춰주시고요. 저희가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정말 적은 인원, 정말 소수의 이상한 사람들에 의해서 대다수의 5천만 국민이 피해를 보게 생겼어요. 정의당 당원수 혹시 짐작하십니까? 당원수가 뭐 한 10만 원 안 될까요? 예, 10만 원 안 되고요. 사실은 한 3만 5천 정도였다고 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랑 다 생각이 다른 게요. 그 노회찬이 죽었지 않았습니까? 자살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노회찬이 죽은 이후에 당원이 10,000명이 늘어서 4만 5천여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4만 5천여 명이 모여서 만든 법이 지금 1,000만 기독교인, 5천만 국민을 차별하게 생긴 거예요. 5,000년 이어온 대한민국의 윤리와 도덕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지금 법이 지금 국회에 소위원회에 상정되어 있습니다. 법사위원회 소위원회. 그래서 여기서 법사위원회에 통과된다고 하면은 법사위원장이 지금 민주당은 아닙니까? 그러니까 본회의로 넘어가게 되고요. 본회의로 넘어가면은 잘 아시겠지만 제적 인원의 절반이 출석하고 출석 인원의 절반이 찬성하면은 법이 통과되는 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150명이 거기 의자에 앉아있고 그 중에 75명만 찬성하면은 이 법이 대한민국 5,000년의 윤리와 도덕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일이 일어나게 생긴 겁니다. 일단은 지금 좀 통과는 안 되겠죠? 지금 일단은 통과가 안 된다라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민주당에서도 평등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이 법에 국민이 얼마나 반대하느냐에 따라서 의견이 좀 나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민주당에서도 이 법이 통과될 필요성을 느끼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법이 엄청나게 중요한 법이라는 것도 그들은 알아요. 그럼에도 여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교회 여론도 있고. 그래서 자신들이 평등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이 법을 통과시키고 싶은 욕구가 있지만 반대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안 하고 정의당이 만들어놓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얹혀가는 수법을 쓸 수도 있다. 그래서 양쪽 어느 것이든 이들은 이것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 법이 통과되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우리가 승리한 것은 아니고 민주당 당론이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은 안 된다라고 나오기 전까지는 저희는 계속 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영역이 이렇게 많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같이 싸울 수 있는 청년들도 있고 또 도와주시는 어른도 있고 이런 것들 경험하면서 되게 많은 이 전투 훈련을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서 뭐 한편으로는 또 긍정적인 면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제가 이제 주변에서 이렇게 볼 때는 잘 모르는 분들이요. 맞습니다. 이 동성들끼리 연애, 남자가 남자하고 서로 연애를 한다. 동성애. 예. 이게 원래 천부적인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예, 예. 그럼 여자들끼리 또 여성이 여성끼리 서로 좋아한다. 이게 자체가 예. 천부적이지 않다. 예. 이 사회적인 거다. 이렇게 보는데 예.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좀 그 부분에 대해서도요. 네. 뭐 정말 저명한 과학 잡지라고 할 수 있는 네이처지라든지 네. 뭐 이런 데에서도 의견이 이렇게 분분합니다. 네. 의견이 분분하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쪽에서 어떤 동성애는 그런 유전자가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요. 네. 우리 쪽에서 그런 거 아니다. 너는 잘못 조사했다라고 다시 올리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연구지에 올렸다고 해서 다 맞는 게 아니라 이러한 주장을 그들은 새로운 것이니까 올려주는 거예요. 네. 그 올려주는 과정에서 록펠러 재단이라든지 플레이보이 잡지사라든지 이러한 재단의 엄청난 후원과 지원이 있다라는 사실을 또 같이 알아야 돼요. 이런 모든 내용들이 글로벌 성혁명이라는 책에 나와 있고요. 네. 제가 이 차별금지법, 동성애 뭐 이런 문제에 관련해가지고 단 한 권의 책만 보라고 한다면 그 책을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동성애 글로벌 성혁명. 네, 맞습니다. 그 책을 나중에 하나 우리 커뮤니티에다 하나 올려놓죠. 네. 그 다음에 우리 함철웅 대표는 네. 그 학교에서 이렇게 대학 다닐 때 네. 남성들끼리 하는 게이나 여성 레스비안이나
이런 사례를 봤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이건 당연히 특히 게이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병에 걸릴 가능성, 네. 워낙 불결하게 관계를 하기 때문에 병에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주변에 이들이 조금 이제 졸업한 지가 몇 년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 과연 동성애자들이 행복할 수 있느냐? 나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건 어떻게 경험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제가 아는 분들은 이제 대학교 때 잠시 어떤 바람 때문에 혹은 호기심으로 그런 것들에 빠졌던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호기심으로? 네. 문제는 이들이 공부하기 위해서 접하는 텍스트라던가 예를 들면 영화나 책 같은 것들이 그걸 너무 미화하고 있어서 예를 들면 그 유명한 영국의 그 퀸이라는 가수가 있잖아요. 퀸의 리드 보컬이었던 프레디 머큐리도 동성애자였고 에이즈로 죽었는데 그 프레디 머큐리 영화가 우리나라에서 보헤미안 랩소디라는 제목으로 개봉을 해서 엄청난 히트를 쳤거든요. 네. 음악도 굉장히 유행을 했었고 그러니까 그런 그 소비 산업으로 소비가 되면서 이 모든 상식을 파괴하는 행위들이 괜찮아지는 것처럼 그렇게 다 받아들이니까 이게 더 큰 문제인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예술로 음악으로 영화로 네. 미화가 되고 거기에다가 또 온갖 궤변으로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뒷받침을 해서 이게 마침 원래 인간의 본성이 이렇게 남녀가 아니라 다양한 34가지요. 34가지 이런 숫자는 좀 의미가 없는 게 그냥 그들이 말하기 나름입니다. 그러니까 예. 이렇게 막 다양한 게 원래 이 자연적으로 생리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주장한다고. 오히려 이게 문화적이고 사회적으로 형성된 건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니까 거기에 학생들 감수성이 예민하니까 그리 빠져들어간다. 네, 그 특징을 그런 배역이나 역할을 맡는 배우들한테 예를 들면 독립운동가라든지 아니면은 불세출의 뭐 예술가라든지 이런 캐릭터를 줘가지고 막 그런 불가능해 인간이 차별 지어놓은 어떤 잣대에 도전하는 예술가의 모습인 것처럼 그렇게 그리거나 오히려 그죠? 네. 그게 멋있는 예술가, 아주 철학이 있는 네. 개념 있는 예술가다. 예. 그러니까 그게 동성애는 오히려 개념 있는 예술가고 네. 뭐 어떻게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냐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냐 이러면은 꼰대로 취급하고 이러네요. 네, 그런 약간 비극을 감내한 어떤 주인공, 뭐 그런 페이소스가 있는 주인공 이렇게 미화를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도 전에 예전에 차명진 의원님 선거운동을 할 때 횡단보도에서 피켓을 들고 그 동성애 반대하십니까? 찬성하십니까? 스티커를 붙이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20대 여자들이 찬성한다에 굉장히 많이 붙이고 갔었어요. 그래요? 네. 동성애를 찬성한다? 네. 그래서 되게 놀랐던 기억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사회적으로도 우리 교회가 마침 나서주고 있는데 뭐 우리 김광수 회장을 보실 때는 한국 교회 중에 어느 정도가 이 차별금지법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난 여기 시위하러는 정의당 당사 앞에 나가면요. 맞습니다. 그 앞에는 얼마 안 돼요. 늘 보면은 뭐 한 2천 명밖에 안 되는데 이 숫자가 한국 교회 1000만 중에 거의 10,000분의 1 정도만 실제로 행동하고 있어요. 이제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지사님께서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 벌써 300만 명을 보다 보니까 2,000명이 좀 작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적죠. 1000만 성도에 비하면. 근데 이제 그거 진행했던 어떠한 집회 측에서 뭐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이라든지 뭐 이런 거에 한계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저는 제가 이제 교회를 다니면서 느끼는 것은 이 법이 통과되기를 바라는 사람도 교회 안에 비극적이지만 한 5%는 있는 것 같아요. 5%? 예. 5%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의 교단이 있어요. 또 뭐 한신이라든지. 한신. 예. 한국신학대학. 예. 뭐 성공회라든지. 뭐 이런 데는. 성공회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 예. 뭐 상당히 좌경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의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이어서, 막 인간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나도 자유주의인데 난 저런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 자유주의라는 것도 뭐 정치의 영역이냐 신학의 영역이냐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예, 근데 거기서 말하는 건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정말 극도로 반대하는 이것을 미리 다 알고 반대하는 사람이 10%예요. 근데 제가 봤을 때 그러면 5%와 10%잖아요. 그러면 나머지 이제 85%는 무엇이냐? 이 법에 대해서 실체를 알기만 하게 된다면, 알기만 알면 무조건 반대할 사람들이다.
그래서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 법을 알리는 게 중요하고, 지금 이제 교회, 온라인 예배를 많이 드리잖아요. 그리고 온라인 예배뿐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 들어가는 예배에서도 지금 많은 목사님들이 이 법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최근에 주요 교단에서 총회를 열기 시작하거든요. 그때의 주요 의제로 이것들이 또 다뤄지고 있고요. 그래서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이걸 알게 되고 반대하게 됐을 때에는 성도들도 따라오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하는 바는 분명히 있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러니까 전체 교회 중에서 한 10%가 적극 반대하는 행동이고, 예, 맞습니다. 90%는 뭐 잘 모르거나 그러군요. 예. 네. 그러니까 이것도 교회 내부부터 좀 변화를 가져와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성도님들의 잘못이다라고만 할 수 없어요. 왜냐면은 이들의 이름이 뭡니까? 차별금지법이에요. 또 평등법이에요. 그거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된다라고 짐작할 수밖에 없는 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뜬금없는 내용을 거짓 평화 이름을 가지고 온 거예요. 저는 그래서 지금 성도님들과 국민들이 이제는 민주당과 정의당의 이 우리를 국민을 조롱하고 속이는 패턴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김대중이 북한에 핵은 없다, 평화다, 악수하고 막 난리 났는데 결국에는 핵폭탄이 지금 거의 엄청나게 대한민국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고, 노무현 정권이 뭐 깨끗하고 뭐 아름다운 정부 이렇게 했지만 결국엔 비리로 비참하게 생을 망했고, 박원순 키어 축제 열고 뭐 아름다운 사랑 어쩌고저쩌고 하더니 결국에 자기 성추문으로 자살했고, 그렇죠. 문재인 대통령 뭐 공정하고 평등하고 뭐 정의로운 이런 거 다 지켜주고 있는 거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네. 그가 지키고 있는 단 하나의 공약, 우리가 모두 아는 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그것밖에 하나 더 있어요? 말씀하셔서 생각났는데, 네. 이번에 진중권 씨가 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라는 책이 베스트셀러였잖아요. 네. 근데 예전에 제가 한 번 나와서 홍보했던 레이건 11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이 딱 한 주 동안 그 책을 누르고 베스트셀러 분야 1위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김문수TV 구독자분들께서도 많이 구입을 하셔서 제가 되게 감사하다는 말 드리고 싶어요. 네. 레이건 11. 네. 네. 레이건 11이 1위이네요. 네. 값도 더 싸네요. 네. 근데 레이건 11은 제가 읽어보니까 저건 아주 쉽고, 조평시에 고대 트루스 포럼 회장이 번역했는데 번역이 너무 잘 돼서 번역서라는 느낌이 안 들고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자유민주주의 가치, 이 가치를 잘 쉽게, 아주 쉽고 간명하게 잘 읽어볼 수 있고요. 네. 이 진중권의 조국 흑서, 네. 저 부분도 아주 간결하게 잘 썼는데, 대안이 사회민주주의 이렇게 했는데, 사회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이 지금 되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 레이건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 이 미국식의 자유민주주의, 이게 우리의 대안입니다. 그 대안을 찾기 위해서는 레이건 11을 읽어보시는 게 매우 중요하고, 네. 한국 사회 문재인이 얼마나 기생충이냐, 이거는 기생충학 박사 서민 교수가 저 조국 흑서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기생충 짓이 얼마나 문제가 있냐, 요거를 알기 위해서는 조국 흑서가 좋고요. 우리 사회가 어디로 가야 되겠느냐, 이것은 바로 레이건 11이 아주 쉽고도 분명하게 우리들한테 방향을 제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설명이 좀 됐습니다. 예, 너무 훌륭하게 잘 해주셨는데 한 가지 드릴 말씀은, 저 책이 1위에 오르기까지 이지성 TV 구독자분들의 이제 그 힘이 굉장히 컸어요. 이지성 작가님 덕분인데, 이지성 TV랑 김문수 TV를 동시에 구독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가 놀랐는데 이번에 책을 배송하면서. 그래서 아마 두 채널이 이제 그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그 양 날개처럼 나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우리 함초롬 대표도 오늘 오시고, 또 김광수 회장님도 청년 대표로 오시는데, 두 청년이 오니까 우리 김문수 TV, 저도 좀 더 젊어지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인사 한 말씀씩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5,000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정의당이 1,000만 기독교인과 5천만 국민을 차별하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면은 남자가 여탕에 들어가는 것도 막을 수가 없게 되고, 그리고 공공 화장실에서
있었던 성범죄가 이제는 남녀 화장실을 가리지 않고 더 확장될 것이라고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크고 작은 교회 목사님들과 청년들과 그리고 이렇게 대한민국의 지도자분들과 저희 청년들이 같이 일어나서 싸우고 있습니다. 반드시 막아낼 건데요. 지금 국회 법사위 소위원회에 이 법이 지금 발의되었고 지금 회의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지만 오늘 내일 진행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신앙이 있으신 분들은 기도해 주시고 없으신 분들도 마음으로 그리고 또 뭐 전화로 격려도 해주시고 거기서 질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요.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